여러분이 생각하던 10년 전 전기차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는 뻥 좀 섞어서 이런 건전지가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모양만 바뀌고 진짜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돼버렸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전기차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수많은 회사들이 전기차의 본격적인 판매를 위해 등급별 차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는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그저 주변에서 추천하니까 전기차를 무작정 선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의 잡담은 전기차를 이미 사신 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곧 사실 분들에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변경점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부품이 엄청 줄어. 부품 수가 3만 개 정도에서 18,900개로 줄어드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지비에서 차이가 좀 날 거야. 근데 부품 개수 변화는 뭔가 누른다고 알 수는 없잖아요. 부품 수랑 유지비랑 뭔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차를 지탱하는 뼈대, 요 쇳덩이들은 사고 났을 때를 빼면은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고, 돈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이제 엔진이나 교환품들 요런 건데, 아무리 자동차 제조사에서 빡세게 8개월, 12개월씩 일정 잡고 테스트하고 한다고 해도 3만 개 부품은 조금씩 탈은 나게 돼 있어. 그렇게 탈날 때마다 수리비가 깨지는 거고. 근데 일단 이런 부품류가 30% 정도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오일류 같은 교환품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하게도 유지비가 줄어드는 거지. 엔진 달고 다니던 차에 비교를 하면은 지금 전기차는 말하자면은 굴러다니는 핸드폰? 괜찮은 비유네. 굴러다니는 핸드폰 정도? 물론 온도 규정이나 충격에 대한 부분을 훨씬 밀도 높게 테스트하는 거, 그거는 안전의 문제니까 당연한 거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지. 그렇게 핸드폰이라고 비교해서 치면은 이 전기차는 파손 같은 중불량들,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수리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오너들이 몇 년씩 전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유지비가 2-30만원 선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이게 다 부품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배터리로 차를 움직이는 주체가 바뀌면서 생기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워시알 깔겠다고 차 본네트를 열어보셨던 분이나 차 방전 때문에 충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박스 전지를 한 번씩 구경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기존 차에서도 사용되던 실내 전자부품 구동용 12V 배터리. 이거랑은 다르게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좌석 시트 아래에 조립되어 있는 고전압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고전압 배터리는 1-2V가 아니고 몇백 볼트 단위로 전압이 나오고 있어서 의외로 이걸 감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 내 이것저것 만지시더라도 보이는 요거, 주황색 라인들만 손 안 대시면은 감전 문제는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12V랑 고전압 배터리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현재는 이제 전기차 시대와 내연기관차 시대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12V랑 고전압 배터리를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가 아닐 때는 이제 같은 12V 배터리 구조를 내연기관차에 넣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전기차 이후 세대만 남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어져서 고전압 배터리 하나에 다 편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현재의 구성이죠. 요거 외에도 몇 가지 굵직한 부품들이 전기차에서는 변화가 좀 있는데, 요건 이제 사용자 기능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라서 같이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굵직한 부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능들이 차 안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딱 전기차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하는 건 거의 없는 편이야. 사용자들은 잘 모를 텐데 뭐 특별히 홍보하는 기능 3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히트펌프, 배터리 히팅 시스템, 회생제동 요렇게 있어. 히트펌프나 히팅 시스템은 옛날에는 옵션이었잖아요. 올해 출시된 주요 차량들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어. 히트펌프라는 거는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쓰면은 열 받아가지고 따뜻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구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옛날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하는 열을 다 그냥 갖다 버렸어. 근데 최근에 개발된 기술은 이런 버리는 열들을 끌어다가 난방에다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행거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물론 이 히트펌프라는 게 냉난방에 다 활용되는 거기는 하지만 특히나 겨울철에 히터 쓸 때 효과를 많이 봐. 그래서 인증한 차량들 중에 보면은 이 HP라고 히트펌프 차량이 PTC라고 하는 일반 전기로만 도는 온풍기 차량보다 겨울철 주행거리가 몇십 킬로 정도 더 길어. 이 주행거리는 저온에서 차 히터를 최대로 틀어놓고 주행하는 기준을 갖고 측정하는 거리라 가지고
이 차이가 바로 히트펌프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음으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인데, 요거는 한겨울에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빨리 충전하겠답시고 돈을 더 내면서 급속 충전을 걸어놨어. 근데 배터리가 너무 얼어가지고 이게 충전 시간 자체가 몇 시간씩 걸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이거를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말 그대로 꽝꽝 얼어있는 배터리를 빠르게 녹여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급속 충전할 때나 좀 도움이 되는 기능이고 완속일 때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고,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히트펌프랑 배터리 히팅 시스템, 이렇게 해서 예전 전기차는 이걸 윈터 패키지라고 묶어가지고 100얼마의 옵션을 넣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 국내 출시차는 기본 적용이라서 변화가 차감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요거는 소비자가 눌러볼 수 있는 부품이네. 회생제동. 요 회생제동은 핸들 양쪽 끝에 패들 쉬프트라는 레버가 있어.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앞에 화면에 진짜 쬐깐한 숫자들이 막 바뀌어. 요게 뭔 기능을 하는 거냐면, 엑셀 밟을 때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차를 세우면서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그런 기술이야. 이 기술은 히트펌프처럼 몇십 킬로가 이득이에요 뭐 이런 건 없긴 한데, 버리는 마찰력을 다시 주행에 활용하는 거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고, 모든 친환경 차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진 전기차 전용의 공통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거고, 그러면 진짜 사용자가 느끼는 요 경험이라는 UX, 소비자가 봤을 때 오 할만한 그런 기능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용자가 느끼는 요 신기능들은 전기차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에 먼저 적용해야 홍보 효과가 좀 좋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데,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는 거는 아니니까 또 차종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대문짝만하게 홍보하는 것 중에는 V2L 기술이 있죠. 아마 아이오닉5랑 EV6 이후 전기차 차종에는 쭉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차 외부에서 220V 쓰라는 거니까 차박에서 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자려면은 차에서 유틸리티 모드라는 게 설정이 됐어요. 원래 전자장치에 쓰던 아까 얘기한 12V 배터리 대신에 이 고전압 배터리를 쓰게 해주는 그런 정도였고, 요 V2L이라는 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외에서 코드 꽂아서 이것저것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내연기관 차들에 보통 있는 이제 실내 콘센트도 전기차는 현재 V2L이라고 표현해서 파는데, 현대는 근데 요걸 실내 V2L을 돈 받고 팔고, 기아는 또 실외 커넥터를 돈 받고 팔고 있어요. 요 기준 사실은 잘 모르겠어. 요건 뭐 그냥 의도가 있다 치고, 차박에서 쓰는 것 빼고는 뭐 부대적인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들고 다니지 말란 얘기 같고, 다음은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 요거는 이제 현대제네시스랑 아이오닉 브랜드에서 쭉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요건 기술적으로 최초 기술은 아니고 이제 몇 년 전에 아우디 이트론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이에요. 이트론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트론이 이제 기존 사이드 미러 모양을 좀 따라갔고, 차량 디자인에 따라서 좀 굴곡지게 붙여놔가지고 가시성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현대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앉았을 때 사람이 보는 시선이나 요 보이는 크기를 투박하지만 확실하게 네모 형태로 만들어놔가지고, 기존 사이드 미러 쓰던 사람들이 흘기들기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좀 유사하게 갖고 오려고 배려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좀 악천후 때 이제 좌우 보는데 좀 더 편하다는 그런 점도 장점일 수 있고요. 다만 기본 사양은 아니고 옵션 130만원 줘야 되니까 좀 호불호는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라 루프랑 비전 루프가 있는데, 이 태양광 기술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거고, 지하주차장 평소에 넣으시면은 정말 무용지물인 기술이겠죠. 이제 날 좋을 때 차박하시면은 솔라 루프 덕을 조금 보실 수 있는데, 1년에 글쎄요, 얼마나 효과 보실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솔라루프 크기만큼의 통유리가 적용된 이 비전 루프를 솔라루프 반값에 선택을 하시는 게 차박 때 저녁 하늘을 보는 만족감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한 내용 중 기능적 특징들에 대해서 좀 잡담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이거나 주요한 변화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오디오 사양이나 멀티미디어, 편의 기능 같은 그런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했고, 요런 거는 나중에 차종별로 콕 집어서 세부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특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한계점들도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면은 다들 전기차 사시기 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한 개 더 이득 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